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 교사가 지난해 말 휴직과 복직 신청 당시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전혀 다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단서엔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썼는데 20일 뒤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급격히 악화된 우울증이 어떻게 3주 만에 감쪽같이 치료가 됐는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진단인데요. 진단에 적절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수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 지난해 12월 9일 휴직을 신청할 당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 교사 A씨의 진단서입니다. 20여일 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는 소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지만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은 겁니다. 이 소견으로 A씨는 복직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김하늘 양을 살해했습니다.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자해로 중환자실에 있는 A씨의 회복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학교 내 CCTV는 이미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수사할 예정입니다. 체포 이후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전 서부경찰서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하고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늘 양 유족 측은 수사 상황을 기사로 접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경력을 배치해 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하늘 양 빈소에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후 1시 15분쯤 빈소에 도착해 헌화하고 김양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김양 아버지는 최 대행에게 자신의 딸과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잇따라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빈소를 조문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늦은 밤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가할 때까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하늘 양을 지켜줄 보호자는 학교 안과 밖에 모두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일단 충분한 보호 조치가 가동된 건 분명한데 대체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조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범행 당일 하늘 양은 오후 4시 반까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의 담당 교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홀로 교실 밖을 나섰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40대 교사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에 모두 보호자가 있었지만 아이가 혼자가 된 순간을 노린 겁니다.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데려가는 사람이 방명록만 쓰고 초인종만 눌러서 애들을 콜하면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의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참여 후 퇴실할 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귀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보호자들 간 아이를 손에서 손으로 직접 인계해야 하는지, 인계한다면 그 장소가 교실 앞인지 등 세부적 매뉴얼은 없을 뿐더러
오후 5시 이전엔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자율 귀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재량을 허용하다 보니 돌봄교실 귀가 방식은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범행이 일어난 초등학교는 1층 현관 앞에서 보호자에게 인계가 가능해 안전에 공백이 생긴 반면 주변의 일부 학교는 교실 앞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돌봄교실이 1층인지 2층인지 등 위치에 따라 인계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위치 때문에 조금씩 운영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돌봄교실 귀가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17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뒤늦게 해명했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이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뿐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 터치벨을 우선 지원하고 학생 보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CCTV 설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비와 심리검사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종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김하늘 양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히며 교육청과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종교총은 전날 세종시 교육청과 만나 관심 문제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적극 개입해 모니터링하고 긴급할 경우 직위 해제 등으로 현장에서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질병휴직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를 좋아했던 사랑스러운 아이 하늘 양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는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하늘 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TV에 걸그룹이 나오면 천진난만하게 춤을 췄던 예쁜 아이 하늘양.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엔 국화와 과자 등이 수십 미터가량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혹여나 편지와 인형이 비에 젖어 슬퍼하진 않을까 우산과 비닐도 씌워졌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모들이 가득하고 아이돌을 좋아했던 하늘양을 위해 가수 사진도 가져다 놨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너무 작고 여리고 아기거든요. 근데 그런 아기가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 1층 현관 앞에서 시민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너무나도 아팠을 하늘양을 위해 아이들과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하늘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건강하고 인근 꽃집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했으면 좋겠다며 국화꽃 100송이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꽃을 사러 오는데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그래서 좀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하늘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하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발인일은 오늘 14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도 애도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경찰이 김하늘 양과 유족 측에 대한 비난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해 유족 측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한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사건 관련 가족과 김하늘 양에 대한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며 엄벌과 조치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숨진 하늘 양과 가족들은 응원하기 위해 전국을 다닐 만큼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계도 하늘 양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 품에 안겨 활짝 웃음꽃을 틔우고 있는 하늘이. 하늘이와 가족들은 시티즌 서포터즈 소모임 일원으로 활동하며 팀을 응원했습니다. 빈소에도 단체 응원복이 걸려 있을 만큼 축구에 남다른 사랑을 보냈던 하늘이 소식이 알려지자 추모 분위기는 축구계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온라인 SNS에서는 팬과 선수들의 추모글이 이어졌고 구단을 비롯해 황인범 등 전현 대전 선수뿐만 아니라 전북과 수원, 포항 등 전국의 K리그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과 구단 관계자도 직접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가슴이 더 슬픔이 많고 가슴이 좀 아픈데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 양의 발인 다음 날인 오는 15일 포항 스틸러스 홈에서 열리는 K리그 개막전에 대전과 포항 양팀 팬들이 하늘이를 추모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포항 서포터즈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곳곳에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일정 시간 동안 응원 대신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모의 시간을 서로 좀 갖자. 그래서 경기 시간 전에 경기 시작 후에 한동안 응원을 서로 자제하는 였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 이외에 오는 주말 전국에서 열리는 K리그 경기에도 팬들이 김하늘 양을 추모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대전 하나시티즌 구단 측도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의 홈개막전에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갯벌 가운데 서산 지역만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신청되면서 논란이 일자 태안군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생태도시로 도약은 기대되지만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일대 어촌 종합개발과 해상교량 건설 등 필수 사업과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어 이미 지난 2023년에 반대했다며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7일 가로림만 갯벌 8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서산 쪽 64.67제곱킬로미터만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전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한 뒤 이후 4년 중임제를 도입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야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 이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권형 개헌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산과 인력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개헌안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시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뒤 단계적 도입을 거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 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 방식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무료며 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강서연구 개발 특구를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지정 면적 확장에 나섭니다.